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자산을 투자할 때는요, 항상 저런 장난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도 주가 조작 사태가 터졌는데 나쁜 놈들이죠. 주가 조작한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런 것들은 핵심적이지만 지금 왜 주식으로 돈이 이동해서 주가 조작 사태가 터졌을 때 피해가 커졌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 조작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워가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자, 보시면은 주가 조작 사태로 연일 하한가 터졌죠. 어제까지 하한가 연속으로 가면서 8개의 종목이 핵심 종목이었죠. 5개의 코스피 종목과 3개의 코스닥 종목이 24일 하한가, 그 다음에 25일에도 6개가 하한가, 26일에도 4개가 하한가 해서 3연속 하한가를 때린 것도 있더라. 주가 하락률 3일간 2개는 한 30-40% 정도 떨어졌는데 대부분 60% 가까이 날아갔더라. 물론 주식에는 저런 장난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보다 장난질 치기는 주식이 좋죠. 왜? 부동산은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6개 종목이 반등에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만약에 진짜 개뿔도 없는데 장난질 치는 주식 종목이 있다. 그런 것들은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겠지만 회사 자체가 탄탄하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터져서 생각보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랬을 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엔 6개의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요거보단 좀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옛날에 그 코로나 때 유동성 어마어마하게 풀렸을 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었죠. 친구가 손해본 거 산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보이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면 금매 잡듯이 우르르 몰려가서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고요. 요즘 2차전지 이야기 많이 나오죠. 2차전지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보면은 이야기 나오니까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또 조사 착수 발언으로 일제히 하락한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말에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요. 그냥 누가 사라고 해서 우르르 핫하대 해가지고 우르르 들어갔다가 위험하다. 규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르르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성공할 땐 좋죠. 그러면은 성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뒤늦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20년, 21년에 집 산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남의 말 듣고 따라 들어가다가요.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면요. 99번 이기고 한 번 졌을 때 벌어놓은 걸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 2차 전지가 왜 핫하냐? 앞으로 전기차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런데 전기차는 한 대지만 그 안에 들어간 전지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뭐 합리적인 분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2차 전지가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저 기업들을 직접 확인을 해보고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고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매출 늘어나고 발전 가능성 한 거보다 주가가 한 2배 이상 더 뛰었네? 이건 거품인 거죠. 그런데 그것만큼 주가가 안 뛰었네? 그러면은 가치 투자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발전할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생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항상 조심하는 게요. 뭐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를 사라 마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핵심적으로 보면은 위험이 있는 것들, 짝퉁 기업 이런 것들 조심하셔라. 양천구 신월동에 가면요 목동 이름 붙은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화성시에 가면요 동탄 아닌데 동탄 이름 붙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수원에 가면요 광교 아닌데 광교 이름 붙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장난질 치는 거죠. 짝퉁인데 이름이 목동이니까 가격이 더 뜰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름 되게 길잖아요. 뭐 호수 있으면 레이크파크 붙이고, 강 있으면 리버파크 붙이고, 거기에다가 브랜드명 붙이고, 거기에 뭐 해가지고 막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무슨 김수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자 동방삭 뭐 이런 수준인데, 저런 식으로 2차 전지랑 크게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랑 관련 있는 것처럼 띄우는 주식들, 이런 것들도 조작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민주식,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우르르 올리는 주식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라. 주가 조작이 한두 번 터진 게 아니죠. 주가 조작 사례 우리나라 것만 뽑아도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다이아몬드 게이트, 카메룬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한다고 해서 장난을 쳐서 주가 띄우고 사실은 개뿔도 없었죠. 그 다음에 루보 사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용호 게이트, 보물선 인양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런 거 띄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내용을 안 붙인 거는 저기 너무 정치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연관이 된 그런 주가 조작 사례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드러난 것 플러스 이슈 될 것들. 그러면 이 BBK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옛날에 터졌었죠. 사실 2001년? 뭐 이때쯤 터졌던 건데, 이야기는 지금 막 2007년 이럴 때 나오죠. 이슈 되니까 뒤늦게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는 조금 자제하도록 할게요. 그런 것처럼 주가 조작이 드러난 것만 저 정도지 장난질은 엄청 많이 칩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가장 뭐 최근에 이슈된 것만 하더라도 게임스탑 공매도 하려고 매수하니까 그거 포착해가지고 저놈 때려잡자 해서 공매도와의 싸움 만들어가지고 주가 팍 올려버리고, 문제는 그걸 조장한 사람은 본인이 조장했기 때문에 팔지는 못했지만, 그때 사실은 진짜로 그 의협심만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냐? 아니죠.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걸 노리고 돈 벌 생각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 실질적인 가치와 관련 없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거품이 많이 붙으면 위험한 거고, 그게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주가 조작인데, 주가 조작 사태는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저긴 너무 눈에 보이게 해서 그런 거고, 너무 눈에 보이게 해놓고서 지금 쭉 빼가는 이유는 뭐예요? 한꺼번에 저렇게 쭉 빼가는 이유는 뭐예요? 먹고 빠지겠다는 소리예요. 시장이 먹음직하지 않다는 거죠. 더 먹음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쭉 뺄 이유 없이 더 먹을 것들이 많을 때까지 기다릴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먹을 것들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위험자산은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자산이 괜히 위험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부동산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최근에 전세 사기가 터졌죠? 전세 사기가 터지는 거는 지금 전세 사기 쳐서 터지는 게 아니죠.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했던 거죠. 계속했던 게 왜 지금 터지냐? 역전세 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요, 올려가지고 재계약하든가, 아니면은 다음 세입자를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내보내고 돈 더 받고, 이러면서 계속 모으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는 먹을 것들이 떨어져 갔다. 그러니까 터트리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위험자산이 지금 위험하냐라는 건 핵심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죠.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금값,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 다음에 은, 안전자산 선호효과. 근데 은은 100% 금만큼 안전자산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은은 약간 밈이 불죠. 그래서 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은 사자 해가지고 은 막 띄운 다음에 너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금값은 올라가는데 은값은 또 급락하죠. 그러면서 지금은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자, 그러면 왜 주식으로 돈이 몰렸냐? 다른 곳들은 안전자산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돈이 몰리게 돼서 많이 물리게 만든 것들은 뭐냐? 예금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대출금리 인하 때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라고 안 했어요, 이번 정부에 대해서. 근데 예금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관치금융이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이게 시장 개입이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다. 왜? 예금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예금에서 자금이 빠지죠. 지금 물가가 4.2%예요. 기준금리가 3.5%죠. 근데 예금금리가 2, 3% 이렇게 나와봐요.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 내가 100만원을 넣었는데 98만원이 돼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게 아니라 102만원이 되더라도 물가가 5% 올라서 실물 100만원짜리가 105만원이 되면은 손해죠, 실질적으로.
이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예요. 예금 자금이 이탈하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가겠느냐. 일부는 채권, 일부는 주식이죠. 물론 채권, 주식 외에도 금이나 뭐 달러, 뭐 부동산으로도 흘러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예금 일부 이탈한 정도로는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고, 흘러 들어갈 건 많은데 대표적으로 볼 게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한 4, 5%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수익률 4%, 5% 정도면요 예금에 넣어놔도 괜찮아요. 근데 아니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데 2%, 3%를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예금에 돈을 안 넣어놓는 거예요. 안전자산에 넣어놔야 되는데 채권 같은 경우도 불안하죠. 위험자산이 아니고 오히려 채권이 안전자산인데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한전채 문제 있다 막 이런 이야기 터지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예금에 잘 넣어놔야 될 사람들이 주식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손실이 크죠. 손실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가 유망하다 하면은 제대로 공부 안 해보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데에 당하는 거지. 그리고 채권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뭐가 문제냐? 채권 금리 인하해서 다시 예금 금리 인하 시키니까, 그러면은 예금 자금은 더 이탈하고 주식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는데 위험자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서 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전문적인 투자자분들, 돈 벌 수 있는 것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특히 코로나 이후의 시대일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투자 안 하면 바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일단 투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일단 투자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 나의 큰 돈을 쓰는 데 있어서요,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돈부터 집어넣는다?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배우래요. 물론 하면서 배우는 것도 좋죠. 경험을 쌓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공부만 계속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지식은 쌓아놓고 들어가야지 완전 문외한으로 맨날 회사 집 하고 집에 와가지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누워서 놀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해 바보돼, 화폐가치 하락이 뭔지 알아? 야 현금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바보돼, 뭐라도 사. 그런 사람들이 맨날 물리는 거예요. 이번에 똑같이. 그런데 지금 위험자산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는 외국 사례만 보더라도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지금 이따가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다룰 건데, 퍼스트 리퍼블릭, 여기 뱅크런 위험이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위험자산에서 돈 뺄 때예요. 진짜 잘 알고서, 특히 그 남들이 손해볼 때가 살 때다가 아니라요, 남들이 손해볼 때 살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진짜로 보석을 캐낼 수 있는 사람들, 저가의 보석을 캐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보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석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거 저가다 해가지고 막 주워갖고 봤는데 다 큐빅이었어. 그런데도 지금이 뭐 최고 뭐 10년 만에 부자 될 겁니다, 내 말만 듣고 따라오세요. 그거는 준비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운 좋게 들어가서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요행으로 돈 버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도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다 똑같아요. 이번에 주식 주가 조작 터졌죠. 코인도 마찬가지로 코인 주가 조작 터진다. 부동산이요? 말할 것도 없죠. 담합, 자전거래, 실거래가, 허위 신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예요? 가치 평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은 모르더라도요, 저기를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하고 굉장히 막 돈이 잘 벌리고 하고 있는데 딴 데보다 평가가 좀 덜 된 것 같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이번 주가 조작에서 제일 피본 사람들은 비투족들이다. 모든 투자를 할 때 함부로 빚내지 마세요. 영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진짜 이 회사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주가 조작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한 여기쯤 산 사람들은 결국엔 다시 올라올 거니까, 여기쯤 되면 올라올 거니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올라올 시기를 못 버틴다는 거죠. 비투라는 사람들. 투자를 도박처럼 하게 되면요 망해요.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8개 종목들이요, 완전히 고점에 사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요, 지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기다리면 돼요. 정상적인 가치가 될 때까지, 지금이 저평가 되었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눈먼 돈을 노리는 거죠. 저들이 차익을 어디서 보겠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이 돈 벌 때다. 빚이라도 내서 당장 들어와라. 이런 말에 조심하셔야 된다. 주가 조작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모든 걸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비투 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가지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죠.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다 깨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교훈으로 얻고 가야 된다. 아, 주가 조작하는 놈 나쁜 놈들 이런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 나쁜 놈들인데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안 배우고서 아 그래 돈 보내달라고 하면 돈 보내주고 이러면은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